오늘처럼 토 나오는 하락장에도 크립토 뉴스를 전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이런 걸 보고 뚝배기 깨졌다 그러죠. 비트코인 뚝배기가 날아가면서 모든 코인들 역시 굉장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좋은 일을 뽑으라면은 스텔라가 비트코인 캐시를 잡아버리고 4위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위 이더리움, 4위 스텔라, 이제 메인 코인들 중에 순위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순위 변경이 있었고, 스텔라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스텔라도 가격을 잘 버텨주고 있어요. 리플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4위 자리를 이렇게 잘 고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차이는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커뮤니티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항상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동안 잘 버텼는데 잘 버텼다기보다는 겨우겨우 버텼죠. 그동안도 겨우겨우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나는 손절을 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심정이실지 제가 그냥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죠. 벡트 개장 전에 크게 한번 떨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은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리 박아버릴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고 있죠.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80%를 조정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이제 여기에 이 상태에서 이제 중국의 힘을 뺏어올 수 있도록 가격을 떨어뜨리고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 이렇게 예측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뇌피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선택을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계속 투자를 계속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망한 것 같으니까 손절을 치고 나갈 것인가. 오늘 그런 게시 글들을 보면서, 손절하신다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버티셨는데 조금 있으면 그 상승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저는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단지 제 생각을 공유를 하는 것 뿐인데요. 지금 이렇게 매섭게 개미들을 털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포가 지속이 되면은 감정이 이성을 잡아먹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큰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무엇이 진행되죠? 그 스위스에서 통과를 시킨 ETP가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23개국에서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벡트 12월에 개장을 하죠. 그리고 아메리트레이드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LCX는 이제 내년 2019년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도 이제 들어와서 큰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거대한 회사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투자는 엄청나게 했죠. 몇억, 몇십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나 아메리트레이드 같은 데서 그들의 2%의 자본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숫자가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뒤에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마치 망할 것처럼, 이 판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꿋꿋이 이제 정기적으로 조금씩 사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개미들을 무차별적으로 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이제 승복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절대로 이제 무리해서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이 큰 그림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거, 그것만큼은 한번 다시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터실지 지속을 하실지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뉴스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난 여기 보시면은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그런 거래량들을 봤을 때, 아니 그 10월 중순까지입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라고 나와있죠. 아무튼 거래량들을 봤을 때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소들이 암호화폐에서 법정 통화로 거래를 하는 거래소들에 비해서 볼륨이 2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금을 넣는 곳보다 기존의 암호화폐를 이제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을 하는 그런 곳에서 더 거래가 활발하게 2배 가까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가상화폐 거래소 정부 손 놓은 사이 문 닫거나 먹튀하거나 라는 그런 제목부터 우울합니다. 우울한 기사가 나왔는데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문을 닫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오고 투자자의 돈을 받아 사기를 치는 거래소까지 나오고 있다. 한중 합작 거래소 지닉스는 오는 23일 운영을 중단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투자 상품을 출시할 정도로 활발히 움직였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바로 금융당국의 검찰 수사 의뢰 때문이다. 지닉스는 지난 9월 ZXG 크립토 펀드 1호를 출시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암호화폐, 공개, ICO 등에 투자하고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그래서 이 펀드에 9월에만 약 2억 원 규모의 그런 투자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호 펀드를 모집하려는 찰나 금융당국은 뒤늦게 지닉스의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도 없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대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해외로부터도 투자금을 받았었는데 은행이 입금을 거부했고 금융당국의 검찰 수사 의뢰 역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외 투자금까지 있었는데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금융당국, 마른 금융당국인데 거의 깡패입니다. 깡패 수준으로 이렇게 때려잡고 있고, 다음 소식을 보면은 조금 오래된 기사이기는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날 나온 기사인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즉 빵형이죠.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좌우되는 시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5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빵형이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코인들 중에 활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즉 실용적인 것에서 사용이 안 되는 코인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코인 가운데 99%는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잠깐 제 짧은 소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자를 하실 때 그 회사 프로젝트를 꼭 보셔야 되고, 또한 제대로 된 파트너십이 있는지, 그리고 사장의 이력이 어떤지를 그런 걸 꼭 제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말한 대로 제대로 실용화가 안 되는 코인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이제 망할 코인들도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는데, 자, 레딧이죠. 레딧 공동 창업자도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딧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락장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하락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코인 자체보다는 코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프로젝트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 그 하락장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기라든지 스캠,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 한 그런 사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입증해서 살아남은 코인들은 정말 크게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선거를 바꾼다. 한국도 법안을 발의. 블록체인이 보안성과 투명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선거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그 방법이긴 한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통령 선거마저도 조작 의혹이 몇 번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이 세다면은 이것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더 대한민국에서 더 깨끗하고 이제 투명한 선거 그리고 정치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프가 두바이 기반 CGS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멀티체인 네트워크 엘프가 두바이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 CGS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 신흥 지역인 중동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만드는 일자리는 상상 그 이상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 10개 직업군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 설계자, 블록체인 개발자, 비즈니스 분석가, 토큰 이코노미 설계자, 블록체인 운영자, 세일즈와 마케팅 담당자, IT 지원 관리자, 책임 경영자, 교육자, 커뮤니티 매니저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이제 산업에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카이스트의 조재우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을 통해 채굴자나 개발자, 벤처 캐피탈,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버의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우버 택시 등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버 역시 반분권화된 일자리다. 그리고 블록체인 소셜미디어인 스티밋 그곳에서 프리랜서로 웹툰 작가 활동을 하며 스티밋 토큰인 스팀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이 접목이 되면 기존 산업에서도 여러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 반면에 이 4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그 직업군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ICO 관련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한국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싱가포르이 어떻게 ICO에 접근을 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이하 MAS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MAS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두고 위험성이 크지만 경제적으로 활용될 부분이 많은 기술로 인식을 했다며 특히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MAS는 ICO의 투자금 성격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특정 서비스를 선구매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다며 킥스타터,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 킥스타터 펀딩과 유사한 것인데 이를 통해 초기 단계 ICO 회사들이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됐고 덩달아서 중소기업 생태계도 활성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규정을 지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용을 하고 있다며 기술 흐름에 따라 규제 역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를 통한 지불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해당 산업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한국 정부의 ICO 금지의 조치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잃는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벌써 변화에 적응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00원대 맨하튼 고급 아파트를 암호화폐로 산다. 증권 토큰 프로젝트 가동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400억 원대 미국 맨하튼 고급 아파트 지분을 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증권형 토큰입니다. 증권형 토큰 플루디티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림이나 부동산은 물론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을 담보로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해서 암호화폐로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증권형 토큰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다음에 올 그러한 붐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증권형 토큰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결국 현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기 또는 견실한 현금 두 가지 선택지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자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우지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 모든 혼란을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마치 초딩 두 명이 이제 한 대 때리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초딩은 이제 주먹으로 싸우는데 얘네들은 입으로 싸우고 있죠. 입으로 키보드 워리어답게 키보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천 웨이싱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자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를 했는데 중국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자예요. 아주 굉장히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야말로 판타지 세계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떠한 비트코인 하드포크도 메인 체인이 되지 못한 이상 실패로 볼 수 있다. 이번 하드포크도 ABC와 SVE 간의 치킨 게임으로 비트코인 핵심 가치 탈중앙화가 훼손된 실패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는 양대 초딩 진영 주동자에 의해 블록체인 정신이 무너졌다며, 그 결과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상호 비난이 난무하고 가치관과 컨센서스가 붕괴되는 위기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느그들 둘 탓이다. 느그 둘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말아먹었고 암호화폐 시장도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 두 명 다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거래소 와지르X에서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어디에 호소를 했느냐? 인도 재무장관에게 암호화폐 악용 사례보다 잠시적인 이점을 더욱더 주목을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동차 산업도 사고의 위험이 있고 현금도 블랙머니의 리스크가 있어도 우리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도 똑같이 봐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과연 인도에서는 언제쯤 문이 열릴지 이제 그런 심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협회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닥터 두미 루비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BDC가 뭐냐면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 화폐가 암호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암호화폐는 확장성, 비용, 보안, 실용성 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CBDC는 쓸모없는 암호화폐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비탈릭 부테린이 또 한마디 했죠.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와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실용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사이코죠. 사이코인 루비니 교수, 이 교수도 언젠가 꼭 꼬리를 내리는 날이 오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국제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 최근 양자 컴퓨터 발전이 블록체인 보안에 미치는 위협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블록체인은 일종의 디지털 도구로 복잡한 해시 함수를 통한 보안성을 강화를 했으나 지난 10년간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 암호 해독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블록체인 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양자 컴퓨터로 공격을 하면은 양자 컴퓨터로 막으면 되죠.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니에서 최초로 이더리움 기반 마켓 시스템 도입 게임을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소니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마켓 시스템을 허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해당 게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서 게임에 사용되는 유닛과 무기를 거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켓 시스템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한국에서 이미 최고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아이템베이 이런 데서 성행이 되고 있죠. 한국의 전통적인 언어로 현질이라는 것도 잘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최근 이제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채굴을 하죠. 아이템 채굴을 해서 갖다 팔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이네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의 블록체인 개발자 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인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인도가 두 번째로 제일 많아요. 근데 1위인 미국과 비교해서 숫자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어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그거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are live in Washington, D.C. We got Litecoin and Bitcoin mascots. David Porter here is in the house. We got HODL Fuel here at Crypto Mascots. We're promoting the Washington Elite AI and Blockchain Summit, which is going to be right here at the D.C. Convention Center, November 30, December 1. Be here.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워싱턴 DC에서 이 컨벤션 센터에서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에서 이제 모임이 있다고 하죠.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인데 여기를 휘젓고 다니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암호화폐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이제 무색하게 만드는, 어디 갔습니까? 양아치. 이 양아치 2명 반성해야 됩니다. 이 뒤에 세력이 있든 없든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대표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 둘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씁쓸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 사람 노력이 참 안타까웠고, 이 사람들의 노력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심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내리시든지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리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신다면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더욱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